사람들은 그를 보고 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웃었다. 매일 아침 9시 반, 동네 슈퍼 앞 낡은 벤치에 앉아 구두도 아닌 고무신을 신고 해진 점퍼깃을 여미고 있는 노인. 또 저 영감이야. 하루도 안 빠지네. 집에 있으면 쓸쓸해서 나온 거겠지.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웃으며 사진까지 찍었다. 노인의 이름은 박성만, 78살. 동네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 그저 저 영감, 저 노인, 웃음거리.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가 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 틈에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때 그의 인생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박성만은 평생 자기를 앞세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공부를 했다. 돈이 모이면 가족부터 챙겼다. 아내는 늘 말했다. 당신은 왜 항상 남 생각만 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아들은 공부를 잘했다. 서울로 유학도 보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조금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그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의 말수는 더 줄었다. 동네에 이사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노인으로 봤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다. 경로당에서도 그는 늘 구석에 앉았다. 술잔도 늦게 받았고 말을 꺼내면 대답은 짧았다. 아이고, 박 노인 또 조용하네.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저 받아들였다. 동네 잔칫날 사람들은 술이 오르자 말이 거칠어졌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박 노인 평생 뭐 하셨어요? 웃음이 터졌다. 그 질문은 호기심이 아니라 비웃음이었다. 박성만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다. 별거 없었지요. 그 대답에 사람들은 더 웃었다. 역시 그래 보여. 그 순간 그의 귀에는 웃음소리가 아니라 아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울렸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단 하나 남아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제 와도 된다. 며칠 뒤 동네는 소란스러워졌다. 검은 세단 여러 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노인의 집 앞에 섰다. 여기 박성만 선생님 댁 맞습니까? 이웃들은 창문을 열고 내다봤다.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설마 사기? 아니면 사고라도? 잠시 후 그들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졌다. 박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날 동네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느꼈다. 박성만은 과거 한 기업의 초창기 핵심 인물이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변했다. 아들의 사고 뒤 그는 깨달았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걸.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재산은 재단으로, 이름은 기록에서 삭제, 그리고 가장 평범한 노인으로 살기로 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해도 괜찮았다. 그건 벌이었다. 자식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동네 회관, 사람들이 모였다. 박성만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인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를 비웃던 사람들은 그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노인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 다가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웃었다.